전쟁은 노이즈일 뿐,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주목하라.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와 흐름을 읽어냅니다. 당신의 통찰을 깨우는 매크로 내러티브 2026년 4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퍼스펙티브의 김재혁입니다. 최근 시장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는 6,300에서 5,100까지 수직 낙하했고 유가는 단 열흘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죠. 많은 이들이 전쟁의 향방을 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정말 전쟁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전쟁 자체가 자본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는 현대사에서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정도의 전면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은 트리거일 뿐 방향을 결정하는 건 언제나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매크로 내러티브에서는 전쟁과 자본시장 그 이면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왜 전쟁은 유가를 타고 증시를 덮치는가? 중동의 불길이 왜 우리 지갑을 위협할까요?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공급 충격으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은 증가합니다. 실제 석유의 물리적 공급 감소가 없이 기대만 형성되어도 유가는 오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생산자 물가가 뛰고 기업은 이를 소비자 물가로 전가합니다. 소비자 물가 인상이 장기화되면 우리의 실질 소득은 줄고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얼굴입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석유의 공급 문제라 통화정책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앙은행은 2차 효과인 물가 상승이라도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를 느끼죠. 금리를 올려 억지로라도 수요를 죽이는 긴축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싸는 반복되지만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전쟁의 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의 경기 국면과 통화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1990년 8월에서 1991년 2월까지 진행된 걸프전을 보시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를 더 큰 리스크로 봤습니다. 전쟁 이전 1990년 7월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린스펀은 전쟁 중임에도 금리를 8.25%에서 1992년 9월 3%까지 과감하게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가가 정점을 찍을 때 S&P 500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해 90년대 장기 호황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책이 전쟁의 공포를 이겨낸 사례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았으나 걸프전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은 기업에게 비용 압력으로 작용하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주도하는 수출 경제이기에 이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금이 원화를 팔고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으로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도 방어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방어를 위해 돈줄을 조이는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합니다. 3적 호황으로 과열되었던 코스피는 이 정책과 함께 버블이 터집니다. 코스피는 걸프전을 시작으로 1992년 9월까지 고점 대비 거의 절반을 내줘 450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 참고해야 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쟁 이전 이미 유가는 코비드에서 탈출하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여 2021년 7월에 60달러를 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경기가 호조였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코비드 때 막대하게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고자 금리를 차근차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칩니다. 연준은 유가가 123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인 2022년 3월 17일부터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연준의 이 정책은 같은 시기 한국은행의 대응과도 비교되지만 걸프전 당시 그린스펀과도 비교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이후 실리콘밸리 뱅크 SVB의 파산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넘었고 막대한 가계부채는 금리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울고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 판입니다. 1990년에 미국처럼 여유로운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제는 통화정책 하나로 환율, 물가, 가계부채, 경기를 모두 잡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부처 간의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쟁은 시장을 흔들 수 있지만 그 방향까지 정하지는 못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전쟁이 전면전으로 흐를 확률도 크지 않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전황 생중계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입과 정책의 흐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쟁에 도박하기보다 유가와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준과 한국은행이 처해 있는 정책 환경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넘어 내러티브로 세상을 보는 눈, 스탠다드 퍼스펙티브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